운명이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5일간의 절망이 마지막 한 편의 꿈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라진 이름과 50년의 기다림, 그리고 5분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전 10시 15분 인천공항 전용 경납고. 일반 승객들은 접근할 수 없는 VIP 전용 구역에 거대한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내려왔어요. 걸프스트림 G650,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호화로운 개인 제트기 중 하나입니다. 길이 30m, 최고 속도 시속 950km, 그리고 가격은 무려 800억 원에 달하죠. 공항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개인 제트기라고? 완전 어마어마하네. 걸프스트림 650이라던데. 재벌 총수급. 아니면 저런 거 못하지. 비행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계단이 내려지고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존 마틴, 50대 중반의 미국인 변호사. 회색 맞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13시간의 비행에도 불구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곤함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의 손에는 두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급 가죽으로 된 낡은 서류 가방, 다른 하나는 투명한 파일 케이스에 소중히 넣어진 색이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죠. 존 변호사는 햇빛의 사진을 비춰보았습니다. 1974년, 꼭 50년 전에 찍힌 이 사진 속에는 젊은 미국인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한국 여성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어요. 여자는 수줍은 듯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제임스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4년 5월 3일, 나의 사랑 미숙과 함께. 우리 결혼식 날.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존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미숙, 1934년생, 올해로 90세. 경상북도 청송군 분안면. 제임스 목사님, 정말 이것밖에 없으신 겁니까? 50년 전 주소 하나로 이 넓은 한국에서 한 사람을 어떻게 찾으란 말입니까? VIP 라운지로 안내를 받은 존 변호사는 커피를 홀짝이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임스 윌슨 목사의 유언장. 두툼한 서류 뭉치였어요. 3개월 전 2024년 8월 15일 샌프란시스코의 한 대형 병원 VIP 병실. 제임스 윌슨 목사 95세. 한때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대형 교회를 이끌었던 카리스마 넘치는 목사였죠. 하지만 이제 그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오후 3시 존 변호사가 조용히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제임스 목사와 그는 30년 넘게 함께한 동료였어요. 아니, 동료 이상이었습니다. 제임스 목사는 존 변호사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방황할 때 손을 내밀어준 은인이었고, 존 변호사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왔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지요? 제임스 목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한때 1000명이 넘는 신도들 앞에서 힘차게 설교하던 그 눈. 하지만 이제는 흐릿하고 힘없는 눈이 되어 있었어요. 존, 고맙네. 바쁠 텐데 와줘서.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네. 제임스 목사는 떨리는 손을 들어 존 변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어요. 하지만 그 소나귀에는
여전히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내 유언장 검토했나? 네, 목사님. 물론입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미숙이라는 분, 제가 알기로 목사님께는 자녀분들이 계신데. 제임스 목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95세 노인의 눈물. 그것은 50년을 견뎌온 후회와 그리움의 눈물이었어요. 자식들은 이미 충분히 줬네. 교육도 사업 자금도. 이제 그들은 성공했어. 더 이상 내 돈이 필요 없지. 하지만 한미숙은 내가 평생 빚진 사람이야. 존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분은 목사님께 어떤 분이셨습니까? 혹시 엘리자베스 부인 전에? 제임스 목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엘리자베스 전에. 아니, 엘리자베스 대신. 미숙이 내 인생의 유일한 진정한 사랑이었네. 나는 그녀를 버렸어. 50년 전에. 제임스 목사는 힘겹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요. 1970년 나는 29살. 젊고 이상에 가득 찬 선교사였지. 한국 전쟁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던 가난한 나라. 나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러 갔었네. 1970년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 비포장 흙길, 초가집, 가난한 사람들. 한국전쟁이 끝난 지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난은 일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그녀를 만났네. 한미숙, 36세.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미망인. 하지만 강했어. 아름다웠고 따뜻했지. 제임스 목사의 목소리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50년 전의 기억이지만 여전히 생생했어요. 6개월 만에 사랑에 빠졌네. 언어도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 1971년 봄, 우리는 결혼했네. 그 작은 천막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4년이었어. 하지만 1975년 미국 가족들이 알게 됐지. 재벌 집안 외아들이 한국 과부와 결혼했다고. 난리가 났어. 어머니가 쓰러지셨고 교회 교단도 압력을 넣었지. 제임스 목사는 힘겹게 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비겁했네. 6개월만 다녀오겠다고 거짓말했어. 하지만 미국에 오자마자 가족들이 강제로 엘리자베스와 결혼시켰지. 나는 저항도 제대로 못했어. 미숙에게 편지를 썼지만 엘리자베스가 모두 가로차에서 버렸네. 50년을 후회하며 살았네. 엘리자베스와의 결혼은 불행했어. 매일 밤 미숙을 생각했지. 10년 전 엘리자베스가 세상을 떠나자 즉시 미숙을 찾기 시작했네. 한국에 사람도 보내고 광고도 냈지만 찾을 수 없었어. 제임스 목사는 존 변호사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존, 부탁이야. 한국에 가서 미숙을 찾아줘. 개인 제트기로 그녀를 모셔와줘. 10년 전 내가 그녀를 데리러 가려고 산 비행기야. 하지만 공항에서 심장이 견디지 못했지. 존 변호사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목사님. 반드시 한미숙을 찾아서 목사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고맙네, 존. 그리고 미숙에게 전해줘.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고. 2024년 8월 15일
오후 4시 17분. 제임스 윌슨 목사, 향년 95세로 영면. 그의 마지막 말은 미숙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존 변호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으로 날아온 것입니다. 인천공항에서 경상북도 청송군까지는 약 350km, 차로 4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택시기사는 룸미러로 외국인 손님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손님, 영어 하세요? 아, 한국말도 하시네. 청송까지 가신다고요? 거기 뭐 하러 가세요? 사람 찾아요. 90세 할머니. 한미숙. 90세 할머니를요? 가족이신가 봐요. 아니요. 친구. 아니, 아주 중요한 사람. 50년 전 살았던. 50년 전이요? 에구, 그럼 찾기 어려울 텐데. 그 사이에 많이 변했거든요. 오후 2시 청송군 분안면 도착. 존 변호사가 가진 주소는 청송군 분안면 대전리 125번지. 하지만 택시기사도 정확히 어딘지 몰랐습니다. 손님, 이 주소가 옛날 행정구역이네요. 지금은 통폐합되어서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어요. 마을 어르신들께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존 변호사는 마을 입구에서 택시를 내렸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집들은 대부분 현대식으로 개조되었지만 여전히 한적한 분위기가 남아 있었어요. 첫 번째 만난 사람은 텃밭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저 한미숙 아세요? 90세 할머니. 1934년생.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외국인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한미숙? 그런 사람 없는디. 존 변호사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1974년 여기서 미국 선교사랑. 할머니가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떴어요. 아, 이거 옛날에 우리 동네 왔던 미국 사람 아냐? 교회 짓고 그랬던. 존 변호사가 반색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임스 윌슨. 이 여자 한미숙 어디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다음 말에 존 변호사의 희망은 꺾였습니다. 그 여자 진작에 이사 갔어. 한 50년은 됐을 거야. 미국 사람 떠난 직후에. 첫날 존 변호사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대답이었어요. 50년 전에 이미 떠났다. 어디 갔는지 모른다. 소식이 끊겼다. 첫날이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둘째 날 존 변호사는 공식 기관을 찾아다녔습니다. 먼저 마을 파출소. 젊은 경찰관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1934년생 한미숙으로 검색해 볼게요. 잠시만요. 이게 전국에 127명이나 나오네요. 경상북도에만 23명. 존 변호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127명이요? 네, 한미숙이라는 이름이 그 시대에는 흔한 이름이었나 봐요. 그런데 문제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상세 정보를 드릴 수가 없어요. 유가족이거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구청도 찾아갔습니다. 50년 전 기록이요? 그때는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서 종이 문서로 되어 있는데 창고에 가서 일일이 찾으려면 며칠은 걸릴 거예요. 마을 노인정도 갔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장기를 두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할아버지들. 50년 전에 한미숙이라는 여자 기억나세요?
미국 선교사랑 결혼했던 한 할아버지가 장기하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숙이? 아, 그 여자. 참 불쌍했지. 미국 놈이 떠나고 혼자 남았잖아. 그 후로 어디 갔는지 아세요? 다른 할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글쎄, 소문만 무성했지. 어떤 사람은 서울 갔다던데, 어떤 사람은 식모살이 간다던데. 확실한 건 아무도 몰라. 또 다른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나는 들었는데 어느 부잣집에 양녀로 들어갔다던데. 그래서 성도 바뀌었다는 소문도 있었어. 존 변호사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양녀요? 성이 바뀌었다고요? 아, 그것도 소문이고 확실한 건 아니야. 그냥 그런 이야기가 돌았다는 거지. 존 변호사는 중요한 단서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성이 바뀌었다면? 그래서 한미숙이라는 이름으로 찾을 수 없는 것일까? 하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소문일 뿐이었어요. 둘째 날도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셋째 날 존 변호사는 제임스 목사가 세웠다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마을 외곽의 작은 교회. 오래되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교회는 비어 있었습니다. 문에 쪽지가 붙어 있었죠. 목사 부재 중. 급한 일은 010XXXXXX로 연락 바랍니다. 3일 후 돌아옵니다. 존 변호사는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문자를 남겼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교회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교회 건축 사진, 예배 사진. 하지만 제임스나 한미숙이 나온 사진은 없었습니다. 사진도 없고 목사님도 안 계시고 기록도 없고 셋째 날도 실패였습니다. 넷째 날 아침 존 변호사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 거친 수염, 지친 표정. 미국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클, 나야. 응, 한국이야. 4일째인데 못 찾았어. 한미숙이라는 이름으로는 127명이 나와. 어느 사람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 전화 너머로 동료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존,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 너도 최선을 다했잖아. 그리고 미국에 다른 급한 케이스들도 많고. 알아. 하지만 제임스 목사님과의 마지막 약속인데 하루만 더 해볼게. 넷째 날 존 변호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웃 마을들까지 모두 돌아다녔습니다. 한미숙이 이사를 갔다면 멀리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마을. 한미숙? 모른다. 두 번째 마을. 그런 사람 없다. 세 번째 마을. 혹시 이 씨로 성 바뀐 사람 아닌가? 양녀로 들어간 사람이 있었는데. 네 번째 마을. 아무도 모른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네 번째 날도 실패였어요. 다섯째 날 아침 존 변호사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오늘도 못 찾으면 포기하기로 했죠. 제임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5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목사님이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서였어요. 오전 10시 교회에 도착. 하지만 여전히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쪽지도 그대로였죠. 목사님도 안 계시고 이제 정말
존 변호사는 교회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5일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한미숙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50년 전에 이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 같았어요. 존 변호사는 제임스 목사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고 이제 두 사람 모두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목사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미숙.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걸까요? 아니면 이름이 바뀌어서 찾을 수 없는 걸까요? 존 변호사는 미국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클, 포기할게. 5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 내일 미국으로 돌아갈게. 개인 제트기 준비해줘. 내일 오후 2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겠어. 그날 밤 존 변호사는 짐을 쌌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제임스 목사님께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존 변호사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30km 떨어진 마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운명은 때로 신비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어줍니다. 5일간의 절망 끝에 한편의 꿈이 모든 것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꿈이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단순한 뇌의 활동이지만 때로는 운명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 존 변호사는 5일간의 수색 끝에 포기를 결심했죠. 하지만 같은 밤 30km 떨어진 마을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편의 꿈과 50년 전의 사진, 그리고 5분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11월 18일 밤, 존 변호사가 포기를 결심한 바로 그날 밤, 30km 떨어진 옆 마을에서는 90세 이경희 할머니가 잠자리에 들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작은 한옥집, 오래된 이불, 그리고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죠. 꿈속에서 할머니는 안개가 자욱한 어딘가에 서 있었습니다.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하얀 안개. 그리고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안개 너머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키가 큰 남자.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걷히자 제임스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본 그때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95세의 노인,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제임스? 당신 제임스인가요? 제임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제임스,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디 있었어요? 왜 50년 동안? 제임스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의 손에는 무언가 작은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세히 보려고 다가갔습니다. 제임스의 손에 든 것은 작은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에 소박하게 깎아 만든 나무 십자가. 그게 그 십자가. 50년 전에.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할머니에게 건네려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손을 뻗는 순간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교회 종소리처럼 들렸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제임스는 십자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움직였어요.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입 모양만으로 할머니는 알 수 있었어요. 미안해, 사랑해. 그리고 제임스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개 속으로. 할머니가 급하게 달려가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가지 마요. 제임스. 종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제임스, 꿈이었어. 근데 너무 생생했어.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 왜 제임스가 그걸. 그리고 종소리. 무슨 의미지? 할머니는 다시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특히 그 나무 십자가. 50년 전의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50년 전 1974년 5월 제임스와 미숙의 결혼을 앞둔 날, 두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결혼 반지를 살 돈도 없었어요. 미숙, 미안해요. 결혼 반지도 못 사드려서. 선교사 월급이 너무 적어서. 괜찮아요, 제임스. 반지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있으면 돼요. 제임스는 사흘 동안 밤을 새워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미숙 몰래 마을에서 구한 오래된 나무로 손으로 깎고 다듬고 사포질하고. 결혼식 전날 밤 제임스는 미숙에게 작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미숙, 이거 받아주세요. 비록 초라하지만. 보자기를 풀자 작은 나무 십자가 2개가 나왔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 정성스럽게 깎아 만든 십자가였어요. 하나에는 미숙이라는 한글이, 다른 하나에는 제임스라는 영어가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반지 대신 이걸 우리 서로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이 십자가처럼 우리 사랑도 영원하길. 제임스, 고마워요. 세상 어떤 반지보다 소중해요. 결혼식 날, 두 사람은 그 십자가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제임스는 미숙 십자가를, 미숙은 제임스 십자가를. 할머니는 갑자기 일어나 장롱을 열었습니다. 제일 깊숙한 곳, 오래된 상자. 5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 상자 안에는 있었습니다. 제임스라고 새겨진 작은 나무 십자가. 50년의 세월로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이거 제임스가 만들어준 십자가. 그럼 꿈에서 제임스가 든 건 미숙 십자가.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제임스도 50년 동안 미숙 십자가를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꿈은 제임스가 날 부르는 거야. 하지만 어디로? 종소리. 교회? 혹시? 할머니는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십자가, 종소리, 그리고 제임스. 11월 19일 아침, 존 변호사가 인천공항으로 떠나기로 한 바로 그날,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가야 해. 그 교회. 우리가 결혼했던. 제임스가 부르고 있어. 할머니는 이웃집 영숙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희 언니? 무슨 일이세요? 영수가 나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옆 마을 50년 전에 내가 결혼했던 교회. 교회요? 언니는 교회 안 다니시잖아요. 갑자기 왜? 꿈. 제임스가 꿈에 나타났어. 무언가 날 부르는 것 같아. 가야 할 것 같아. 오전 10시 두 사람은 출발했습니다. 할머니는 제임스 십자가를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제임스, 내가 간다. 당신이 부르는 곳으로. 오전 10시 40분 교회 도착. 50년 만에 보는 그 교회. 건물은 새로 지어졌지만 자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여기 50년 전 이 자리에서 제임스와 결혼했었지. 교회 안은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맨 앞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두 손을 모았어요. 하나님, 50년 만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임스는 어디 있나요? 꿈에 나타나서 십자가를 보여주고 저를 부른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인가요? 할머니는 손에 쥔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임스, 당신도 이걸 간직하고 있었나요? 미숙 십자가. 50년 동안, 30분 동안 할머니는 기도했습니다. 50년간 쌓인 그리움을, 후회를, 사랑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바로 그때 목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목사님. 그는 3일간의 외출에서 오늘 아침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예배 시간도 아닌데. 어르신,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교회에서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오래전이요. 언제쯤? 50년 전, 1974년, 미국인 선교사와 목사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임스 윌슨 목사님, 이 교회를 세우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사님은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잠깐만요. 마침 며칠 전에 창고 정리하다가 오래된 앨범을 찾았는데 목사님이 낡은 앨범을 들고 나왔습니다. 먼지를 털며 펼쳤어요. 여기 교회 역사 사진들이 50년 전 사진도 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는 사진들. 교회 건축 사진, 예배 사진. 그리고 목사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얼굴과 사진을 번갈아 보았어요. 이게 혹시. 사진 속에는 젊은 미국인 남자와 한국 여성이 교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의 결혼 사진. 그리고 사진 아래 송울시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4년 5월 3일 제임스 윌슨과 한미숙의 결혼식.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사진을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이분이 할머니이신가요? 한미숙. 할머니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50년 전의 자신, 50년 전의 제임스. 행복했던 그날. 네, 이게 저예요. 하지만 한미숙은 제 옛날 이름이에요. 지금은 이경이에요. 목사님이 무릎을 쳤습니다. 이경이. 그래서 변호사님이 못 찾으신 거구나. 변호사요? 무슨? 목사님이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5일 전부터 미국 변호사가 여기 왔었어요. 한미숙을 찾는다고. 제임스 목사님이 3개월 전에 돌아가시고 유언으로
할머니를 찾으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저는 외출 중이었고 어제 저녁에야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제임스가 돌아가셨다고. 3개월 전에. 목사님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님, 명함이 문틈에 끼워져 있었어요. 근데 어제 전화했더니 오늘 오후 2시에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가야 해. 공항으로. 오전 11시 30분 두 사람은 교회를 출발했습니다. 인천공항을 향해. 영숙은 최대한 빠르게 운전했어요. 차 안에서 할머니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제임스, 기다려. 제발 조금만 기다려. 영숙은 계속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왜 안 받는 거야? 제발 받아요. 전고. 고속도로 휴게소. 언니, 화장실 가실래요? 뭐 드실 거 있어요? 아니, 그냥 가. 시간 없어. 오후 1시. 서울 근교. 교통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아, 차가 막혀. 언니, 2시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요? 도착할 수 있어. 꼭 도착해야 해. 같은 시각 인천공항. 존 변호사는 이미 전용 경납고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800억짜리 개인 제트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변호사님, 2시 출발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탑승하시겠습니까? 존 변호사는 제임스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목사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미숙,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존 변호사는 천천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계단, 2계단. 오후 1시 40분. 할머니의 차는 인천공항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언니, 거의 다 왔어요. 공항 보여요. 영숙은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번, 20번, 30번. 왜 안 받는 거야? 제발. 오후 1시 50분. 공항 도착. 주차장으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빨리. 오후 1시 55분. 할머니와 영숙은 공항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존 변호사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공항이 너무 넓은데. 어디서 찾아? 바로 그때 영숙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영숙 씨, 변호사한테 연락됐어요. 이메일 답장이 왔어요. 지금 전용 경납고에서 개인 제트기 타려고 한대요. 전용 경납고요? 어디예요? 일반 터미널이 아니라 VIP 전용 구역이래요. 서둘러요. 두 사람은 공항 직원에게 물어가며 VIP 전용 구역으로 달렸습니다. 같은 시각 전용 경납고. 존 변호사는 제트기 계단 중간쯤 올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존 변호사는 계단을 오르다 멈췄습니다. 모르는 번호. 하지만 한국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존 마틴 변호사님이세요? 한미숙 찾았어요. 존 변호사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요? 한미숙을. 네, 이름이 이경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못 찾으신 거예요. 지금 공항에 있어요. 공항에? 인천공항에? 네, 어디 계세요?
전용 경납고 VIP 구역 제가 나갈게요. 존 변호사는 계단을 뛰어내렸습니다. 기장이 놀라 소리쳤어요. 변호사님, 어디 가세요? 찾았어요. 한미숙을. 지금 만나러 가야 해요. 할머니와 영숙은 VIP 구역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직원이 막아섰어요. 여기는 VIP 전용 구역입니다. 허가증이 없으시면. 존 마틴 변호사님을 만나러 왔어요.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외국인 남자. 저기요, 한미숙 여사님, 이경희 여사님. 할머니가 그 목소리를 듣고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50년을 찾던 사람, 5일을 찾다 포기했던 사람, 그리고 꿈의 인도로 여기까지 온 사람. 존 변호사가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할머니, 한미숙 여사님, 맞으시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네, 저예요. 한미숙, 이경희. 제임스를 아시나요? 존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어 사진을 꺼냈습니다. 50년 전 결혼 사진. 이게 할머니이시죠? 제임스 목사님과 함께. 할머니는 사진을 보는 순간 주저앉을 듯했습니다. 영숙이 부축했어요. 제임스, 이 사진. 우리 결혼식. 50년 전. 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임스 목사님께서 3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존 변호사는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임스 목사님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비행기. 그것도 할머니를 위한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10년 전에 할머니를 모시러 가려고 준비하셨던 비행기입니다. 할머니는 멀리 보이는 거대한 제트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제임스가 날 잊지 않았구나. 50년 동안 날 사랑했구나. 5분. 만약 존 변호사가 5분만 일찍 비행기에 올랐다면, 만약 할머니가 5분만 늦게 도착했다면, 두 사람은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이어주었습니다. 제임스의 꿈을 통해, 교회의 사진을 통해, 그리고 마지막 5분의 기적을 통해 할머니 제임스 목사님께서 할머니를 샌프란시스코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제임스, 고마워. 날 잊지 않아줘서. 이제 당신 곁으로 갈게. 비행기 안. 할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숙도 함께 탑승했어요. 존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게 제임스 목사님의 편지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 사랑하는 미숙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미안합니다. 돌아가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50년,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매일 밤 당신을 생각했고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미숙,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남깁니다. 이 비행기로 당신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당신을 위한 집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부탁이 있습니다. 나의 6월 절반을 한국으로 가져가 주세요. 우리가 함께 했던 그 마을에 당신 곁에 묻히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50년 전에도 지금도 영원히 당신의 제임스.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천천히 이륙했습니다. 90세 할머니의 생애 첫 비행.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만의 귀환이었고 영원한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1년 후 2025년 11월 한국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 존 변호사가 다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생각이 서려 있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온 존 변호사는 익숙한 길을 따라 청송으로 향했습니다. 1년 전 5일 동안 헤맸던 그 길. 하지만 이번에는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가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노랗게 익어가는 들판, 붉게 물든 단풍. 아름다운 계절이었어요. 오후 2시 마을 입구. 존 변호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웃 영숙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오셨군요. 언니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가시지요.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목사님이 앞장섰습니다. 교회를 지나 뒤편 언덕으로 향하는 좁은 길. 존 변호사는 천천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1년 전 이 마을에서 5일 동안 한미숙을 찾아 헤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의 기적 같은 만남. 언덕 중턱에 도착했습니다. 존 변호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마을을 내려다 보았어요. 작은 집들, 좁은 골목길, 교회의 하얀 첨탑. 50년 전 제임스 목사가 사랑에 빠졌던 그 마을. 한미숙이 평생을 살았던 그 마을. 존 변호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존 변호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2개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새하얀 대리석 비석 2개, 가을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존 변호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비석의 글씨를 읽었습니다. 왼쪽 비석. 제임스 윌슨 1930 2024 미숙을 평생 사랑한 남자 다시 만날 때까지. 오른쪽 비석. 이경희 한미숙 1934 2025 제임스를 끝까지 기다린 여자. 이제 영원히 함께. 존 변호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경희 할머니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영숙이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언니는 미국에서 6개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6개월을 사셨어요. 꼭 1년이었어요. 제임스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이 덧붙였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목사님, 제임스가 부르고 있어요. 곧 만나러 갈 거예요. 제임스 곁에 묻어주세요. 존 변호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비석 앞에. 목사님, 할머니, 두 분이 함께 계시는군요. 50년을 기다리셨는데 이제 영원히 함께 계시네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조용히 경건하게 한 마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경희가 떠나기 전에 우리한테 말했어요. 행복했다고. 90년을 살면서 마지막 1년이 가장 행복했다고. 다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제임스를 다시 만나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매일 웃으셨어. 영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미국에 계실 때 전화하셨어요. 영숙아, 나 꿈 같아. 제임스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알았어. 편지도 수백 통 남겨놨더라. 50년 동안 쓴 편지. 다 나한테 보내려던 편지였어. 존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존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임스 목사님께서 할머니께 남기신 재산 총 3,200억 원에 대해서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중 3천억 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000억 원은 이 마을과 주변 지역 교회들의 발전 기금으로, 1,000억 원은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으로, 그리고 1,000억 원은 한국과 미국의 양로원과 고아원 지원으로. 한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3천억을 다 나눠주시고. 존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미소였어요.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존, 돈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았어요. 제임스의 사랑을. 그게 제일 큰 재산이에요. 이 돈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해요. 제임스도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제임스처럼 살다 갈래요. 영숙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목사님이 나섰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두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 땅에서는 5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영원히 함께하게 하소서. 그들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남긴 나눔의 정신이 이 땅에 계속되게 하소서. 아멘. 모두가 함께 대답했습니다. 아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언덕 위의 나무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낙엽이 두 비석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어요. 존 변호사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2개의 작은 나무 십자가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에는 미숙, 다른 하나에는 제임스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것도 함께 묻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임스 목사님께서 50년 동안 간직하셨던 미숙 십자가와 할머니께서 50년 동안 간직하셨던 제임스 십자가를, 존 변호사는 두 십자가를
두 비석 사이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제 두 분은 정말 완전히 하나가 되셨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빛이 두 비석을 비추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경희 언니, 행복하세요. 제임스님과 함께 50년을 기다렸잖아요. 이제 영원히 함께해요. 저는 언니를 영원히 기억할게요. 언니의 사랑을, 언니의 나눔을. 존 변호사도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할머니, 두 분의 사랑 이야기를 지켜보는 것이 제 인생의 영광이었습니다. 5일 동안 찾아 헤맸고 5분의 기적으로 만났고 1년을 함께 하셨죠. 짧았지만 영원한 1년이었습니다. 부디 평안하시길.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밤이 되었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이 두 비석을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기다려줘서. 이제 우리 영원히 함께야.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심지어 죽음도 이깁니다. 제임스와 미숙은 5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마지막 1년을 함께 했고 이제 영원히 함께 합니다. 90세 할머니의 첫 비행기. 그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50년의 기다림이 만든 기적이었고 5분의 차이가 바꾼 운명이었으며 1년의 행복이 영원히 된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나눔으로써 그들의 사랑은 수천 명의 삶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언덕에는 두 개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 사이에 두 개의 작은 나무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기 제임스와 미숙이 함께 웃고 있어.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이 마을에서, 이 나라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